안녕하세요. 리포노동법률사무소 오지슬 노무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2026년에 이제 새로운 노동정책들이 막 쏟아지면서 제가 전해드릴 노동 소식이 참 많은 요즘인데요. 드디어 26년 사업장 감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감독 계획과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읽어보니까 거의 뭐 저승사자급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냥 일반 감독, 근로기준 감독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감독 물량이 25년 2.8만 개소에서 26년 4만 개소가 됐어요. 네, 감독 대상이 확 늘어났죠. 그래서 감독 대상 선정 방법도 25년에는 기존 노동부 신고, 과거 감독 이력 등으로 판단을 했는데 26년에는 타기관 정보를 추가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가짜 3.3 그 감독에서 국세청 자료를 이제 고용노동부가 받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겠죠? 그리고 가장 좀 바뀌는 방식이 기존에는 그 감독이 각종 서류 검토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감독을 이제 받아보신 대표님들 외에 이제 좀 감독 경험이 없으신, 근로감독 경험이 없으신 대표님들이나 인사 담당자님들한테 좀 갑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근로감독한다고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날짜를 잡아요. 그 날짜도 사실상 좀 조율이 가능해요. 뭐 며칠 날 온다고 했는데 그날은 대표님이 또는 인사상담자가 일정이 좀 어려워서 뭐 언제로 잡겠다 해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 알려줘요. 그럼 미리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위반 사항이 없도록 또는 잘 관리되어 있었던 기존의 서류들을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류를 감독하는 그날 오셔서 그 시간에 오셔서 감독관님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이런 서류 검토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서류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그 점검의 과정이 조금 더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익명, 그러니까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익명 설문도 받고 노동자 면담 등의 다양한 실질적 감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무서운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감독이 나온다고 하면 뭐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막 몇 년치 급여대장 다 갈아엎고 다 계산 잘 돼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요런 게 사실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잖아요. 그렇게 다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익명으로 설문도 하고 지나가는 노동자도 잡고 이제 물어보고 면담도 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서류만 잘 준비한다고 해서 대응이 완벽하게 된다? 이제는 요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죠? 그리고 2025년에는 자율 개선을 이제 먼저 유도한 다음에 시정 지시를 했다면 이제는 안 봐준대요. 네. 시정 지시하고 미개선하면 즉각적으로 사법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기 감독하고 수시 감독 이렇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정기 감독은 포괄임금, 장시간 근로, 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계속 많이 말하고 있는 거죠. 포괄임금제하고 무분별한 고정오티제 잡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예를 들면 외국인, 청년, 장애인 이런 근로자들을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장. 이 정기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견,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노동인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을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감독을 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4번이 아예 이렇게 나와요. 고용평등 취약의식 사업장. 그래서 외국인 청년, 장애인, 뭐 비정규직 이런 노동인권에서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계층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 위주로 감독이 이제 뜬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면 이제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아직도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으신 사업장들은 얼른 빨리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독. 그러니까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이에요. 여태까지는 이제 민간기업에 많이 근로감독이 좀 치중이 됐고 공공부문은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좀 문제가 없겠지 하고 많이 감독이 피해갔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감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기 감독은 이렇고 그리고 이제 수시 감독 첫 번째로 체불 전수 감독 1년간 2회 이상 체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추가 체불을 확인하러 전수 감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청에 2회 이상 체불 사업장으로 이제 좀 진정이 걸렸었던 사업장은 다른 노동자는 체불이 없나 확인하러 가겠다. 요 말이죠. 그래서 실수로라도 좀 체불이 있었던 사업장들은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는 똑같은 실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지금 바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형
재직자가 익명 제보를 했거나 또는 이제 이 새로운 분야들이에요. 첫 번째로 뭐 가짜 3.3 또는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그래서 많은 이제 최근에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나 발표한 게 음식점업을 참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음식점업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제 자문 거래처로 많이 계신데 많으셔요. 네. 지금도 3.3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정규직은 4대 보험 가입시키셔도 아르바이트는 이제 3.3으로 신고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다 4대 보험의 요건이 되면 다 가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가짜 3.3 감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장을 이제 여러 개를 두시고 5인 이상이 되면 이제 저희가 각종 수당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 5인 이상을 안 만들게 이렇게 쪼개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쪼개기 사업장도, 쪼개기 의심 사업장도 감독이, 수시 감독이 이제 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신사업 분야, AI, 로봇, 바이오, 핀테크 등. 그리고 최근 매출 급증, 신생기업 및 공공부문.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감독 등 이렇게 기획형이 수시 감독으로 기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고형. 최근 6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법 위반이 확정된 기업은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원형. 청원 내용에 따라 불시 감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가 강화돼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감독입니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면 재감독을 통해서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몇 년 전에 감독 나왔으니까 올해는 걱정 없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번 계획에서 좀 확실히 밝혀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안전 감독 살펴볼게요. 네, 예방형과 사후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예방형. 신구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최근 일정 기간 내 점검, 감독이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작은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좀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붕, 벌목 등 중대재해가 급증한 초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제별 감독으로 위험 요인별, 시기별 특성에 맞는 주제별 감독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공사 규모별 건설 현장 감독, 폭염 취약 사업장,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으로 이제 예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위에 상단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최근 3년간 중상해 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중상해 재해는 91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사고성 재해를 말하고요. 중대재해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이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중상해 재해가 발생해왔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은 2차 감독. 일정 기간 내 감독 실시 사업장 중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예를 들어서 위험 기계기구 다수 보유, 위험성 평가 미실시 등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최근 1년 내에 중상해 재해 발생 등 사업장은 2차 감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감독입니다. 동시 2명 이상 사망, 그리고 1년 이내 3회 사망, 그리고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그렇다면 이제 특별감독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하는데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26년 근로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감독 시행계획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살떨렸던 적이 있나 싶어요. 그만큼 감독 계획이 되게 꼼꼼하고 지금 무섭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 리프노동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셔서 올해 근로감독도 무난히 지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리프노동법률사무소의 오지슬 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